제시 리버모어의 주식 투자하는 법. 나는 이 책을 통해 투자 대중에게 오랜 시간 투자자와 투기자로서 활동하며 터득한 몇 가지 비법과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투기 쪽에 더 관심이 기운 사람이라면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투기 매매에 접근해야 한다. 대다수 사람은 투기라고 하면 단순히 도박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으나 투기를 도박으로 간주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투기도 하나의 사업이라는 내 생각이 옳다는 전제하에 투기 사업에 임하는 사람은 관련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투기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했던 지난 40년 동안 나는 이 사업에 적용할 새로운 규칙을 찾아내려 애썼고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내 이론과 실무 방법론은 주식이나 상품의 투자 및 투기 부분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완전히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투기를 해야 할 때가 있듯이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 이와 관련해 깊이 새겨둘 만한 명언이 있다. 경마경주에서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매번 이길 수는 없다. 주식 매매도 마찬가지다. 주식 투기나 투자에서 돈을 벌 때도 있지만 매일 혹은 매주 매매한다고 해도 그때마다 돈을 벌 수는 없다. 무모한 사람이나 매매하는 족족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목을 맨다. 투자나 투기에서 성공하려면 관심 종목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투기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나 시장 동향을 예측하는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예측이 정확하려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이 발표됐을 때 그 소식이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스스로 분석해보라. 그리고 이 특정한 소식이 투자 대중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를 예측해보라. 상승장이나 하락장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도 시장 행동을 관찰한 결과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말고 판단을 보류하라.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시장의 확고한 추세가 형성된 이후에는 호재든 악재든 간에 그 소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소식이 전해질 당시 시장이 과매수나 과매도 상태일 수 있고 그럴 때는 어떤 소식이든 그냥 묻혀버릴 가능성이 크다. 과거 이와 비슷한 상황일 때의 시장 기록이 있다면 투자자나 투기자에게는 이보다 더 귀중한 자료도 없다. 이때는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시장 행동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은 틀릴 수 있어도 시장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시장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투자자나 투기자의 생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오늘날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시장 흐름을 만들거나 뒤바꾸는 일은 불가능하다. 특정 주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의견은 있을 수 있고 주가가 상승한다든지 하락한다는 예측은 가능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예측이 맞아떨어질 때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예측을 믿고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손실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의 판단을 믿고 곧바로 행동에 나서자마자 주가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움직일 때가 있다. 거래는 뜸해지고 예측한 흐름을 기다리다 지친 투자자는 결국 손을 털고 시장에서 물러난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상황이 괜찮아 보이면 다시 시장에 진입한다. 그러나 재진입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 흐름은 또다시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전개된다. 그러면 역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시장에서 나온다. 그런데 또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투자자는 결국 성급하게 행동한 결과 2번에 걸쳐 실수를 저질렀고 이 때문에 자신감을 완전히 잃게 된다. 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일단 시장에 들어갔는데 그 흐름이 더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앞을 내다보고 성급하게 시장에 들어가서 때를 기다리는 중에 애초 예상했던 흐름이 실제로 나타났는데 하필이면 그때 시장에서 나와버리기도 한다. 다른 많은 투기자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확실하다 싶은 시점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할 때가 많았다. 그리고 나 역시도 매번 이익이 나기를 바랐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 세계 경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왜 그랬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도 인간인지라 취약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투기자가 그렇듯이 나 또한 조바심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다. 투기는 포커나 브릿지 게임, 다른 카드 게임과 매우 유사하다. 누구나 게임을 할 때마다 이기고 싶어 하고 이기려고 무슨 수든 쓰려고 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는 인간인 우리 모두가 공유한 약점으로 투자자나 투기자에게는 가장 큰 적이다. 때문에 적절히 손을 쓰지 않으면 결국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주당 30달러의 주식을 산다고 하자. 다음날 주가가 32달러로 상승했다. 이때 재빨리 이익을 실현하지 않으면 다음날 주가가 다시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래서 약간의 이익을 취하고 바로 시장에서 나와버린다. 주가가 더 오른다는 희망을 한껏 품고 느긋하게 기다려야 할 바로 그 시점의 말이다. 어차피 전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겨우 2포인트인데 이 쥐꼬리만한 이익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단 하루 만에 2포인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면 하루 더 지나면 2, 3포인트 이익이 더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 아마도 한 주 더 지나면 5포인트 이익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주가와 시장 흐름이 예측한 방향으로 간다면 성급하게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지 마라.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에 자신감을 가져라. 만약 판단이 틀렸다면 2포인트라는 미미한 수준의 이익조차 전혀 발생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그러니 그 흐름을 타면서 기다려라. 이익이 더 크게 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시장 행동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되지 않는 한 자신의 판단을 믿고 담대하게 현재의 포지션을 유지하라. 이번에는 30달러의 주식을 샀는데 다음날 주가가 28달러로 하락하면서 2포인트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 다음날 또다시 3포인트 넘게 손실이 나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그냥 일시적 조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날에 손실을 회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사실 이번에는 걱정해야 할 때다. 지금 2포인트 손실 이후 다음날 또 2포인트 손실이 날 수 있고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5에서 10포인트의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손실 규모가 아직 미미할 때 바로 손을 털고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때야말로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시점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더 큰 손실이 나기 전에 빨리 주식을 팔아
손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다. 이익은 그냥 놔둬도 스스로 알아서 커지지만 손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투기자는 처음에 작은 손실이 났을 때 바로 손실을 실현함으로써 앞으로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투자자금 계정을 보존해 놔야 나중에 이익을 낼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는 시기가 왔을 때 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성공적인 투기자나 투자자라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간에 매매에 나설 때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 진입 시점을 결정할 자신만의 특별한 잣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시장 흐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 투기자로서 예민한 감각이 있고 인내심이 있다면 정확히 언제 시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단순 추측이나 어림짐작으로 투기에 성공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투기자든 투자자든 성공 투자를 이어가려면 판단의 기준이 될 기본 규칙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내가 활용하는 지침이나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게는 더없이 가치 있는 지침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왜 쓸모가 없을까? 이 세상에 100% 옳은 지침이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지침이 있다는 말은 그 결과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컨대 주식이 내가 예측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즉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매매를 중단해야 한다. 며칠 후 내 기준에 따라 다시 시장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때 매매를 재개한다. 이 시점에서는 내 지침이 100% 옳다고 믿어도 된다. 시간을 내서 가격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조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향후 시장 활동에 도움이 될 기본 행동 지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나는 그동안 투기 매매를 하면서 터득했던 귀한 정보들을 소개할 것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는 투자 개념에 내포된 안전 속성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다. 투기하듯 투자하거나 투자하듯 투기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투자자는 돈을 내고 주식을 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투자자가 한둘이 아니다. 나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해도 또 추가 증거금 납부 독촉을 받아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 나는 절대 투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주식을 사는 것은 투자를 위한 거야. 주가가 하락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 어차피 결국 주가는 오를 테니까. 이렇게 낙관적인 투자자에게는 정말 안 된 일이지만 당시에는 최적의 매수 시점인 듯해서 주식을 샀는데 이후 시장 상황이 매수 당시와는 달라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투자주였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투기주가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중에는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종목도 있다. 이렇게 되면 투자 자본이 증발하면서 투자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무리 투자라고 해도 나중에 다양한 변수로 인해 시장 상황이 변화하면서 처음에 장기 투자용으로 매수한 종목에
수익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이 같은 상황 변화를 눈치챘을 때는 이미 자신이 투자했던 종목의 가치가 크게 하락한 후일 것이다. 그러므로 투기 고수가 투기 자본 보호에 신경 쓰듯이 투자자 또한 투자금 계정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만 하면 투기자가 아니라 투자자이고 싶었던 사람이 나중에 본의 아니게 투기자로 내몰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또한 투자 자본이 크게 줄어드는 일도 없을 것이다. 주가의 흐름을 읽어라. 사람마다 개성이 있듯이 주식도 종목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다. 매우 예민하고 불안정하며 변동성이 큰 종목이 있는가 하면 깔끔하고 직선적이며 필연성이 강한 종목도 있다.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은 개별 종목에 익숙해지면서 각각의 특성에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시장 환경에서 각 종목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시장은 정체되어 있지 않다. 때로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주가는 한 지점에 고정되지 않는다. 소폭이나마 상승과 하락을 거듭한다. 일단 주가가 확실한 추세를 타게 되면 거의 기계적으로 선형적 주가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는 경향이 있다. 추세선 형성 초기에는 며칠 동안 가격이 서서히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다가 이른바 정상적 조정이 일어난다. 조정 국면에서는 주가가 상승했던 이전 며칠 동안보다 거래량이 훨씬 줄어든다. 이 정도의 조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준이다. 그러므로 절대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주가 변동이라면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하루 이틀 내에 다시 정상적 흐름으로 되돌아오고 거래량도 다시 증가한다. 조정 이전의 추세가 진짜라면 주가가 조정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신고가 수준에서 매도가가 형성된다. 그리고 소폭에 그치는 하락 반발이 동반되면서 이런 흐름은 며칠 동안 강하게 이어진다. 그러다 얼마 후 또 한 번의 정상적 조정이 이루어지는 지점에 도달한다. 이 상황이 되면 첫 번째 조정 때와 동일선상에서 추세선이 이어져야 한다. 주가가 확실한 추세를 탈 때는 이러한 흐름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 형성의 초기 국면에서는 이전 고점과 그 다음 고점 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 상승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시장 흐름을 정확히 포착했다면 첫 매매부터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매의 눈으로 위험 신호가 나타나는지 잘 주시해야 한다. 그러다 정말로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장부상 이익을 실현하고 미련 없이 시장에서 나와야 한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라. 여러분이 시장에서 나와 관망하고 있을 때 하루라도 매매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 열심히 시장을 누비는 투기자가 있다. 고맙게도 이들은 여러분이 다음번 매매에서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판을 열심히 깔아주고 있는 셈이다. 빈번한 매매는 잦은 실수로 이어지고 기회를 노리는 투기자는 이러한 실수에서 이익을 챙긴다. 선도주를 따르라. 주가 흐름을 분석할 때 관찰 대상은 당일 선도주로 한정해야 한다. 이 선도주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 전체 시장에서도 이익을 내지 못한다. 여성복이나 모자, 장신구 등의 유행이 계속 변하듯이 주식시장도 유행을 따른다. 그래서 새로운 선도주가 어제의 선도주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 수년 전 주요 선도주는 철도,
아메리칸 슈거, 타바코 주식이었다. 그러다 철강주가 새로운 선도주가 되면서 아메리칸 슈거와 타바코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러다가 자동차 관련주가 시장 선도주로 등장해 현재에 이르렀다. 오늘날 시장을 선도하는 업종은 철강, 자동차, 항공, 통신 판매이다. 이들 선도 업종이 전체 시장 흐름을 주도한다.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선도주가 등장하고 이전 선도주 가운데 몇몇은 또 저 뒤로 밀려날 것이다.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한 이렇게 선도주의 부침은 계속된다. 내 손 안의 돈, 이익금 일부를 현금화하라. 거의 모든 투기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500% 수익을 내는데 2, 3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2, 3개월 내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덤빈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성공할 때도 간혹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무리한 시도를 계속할 수 있을까?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빠르게 수중에 들어왔다가 이내 또 나가버린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투기자는 대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다. 게다가 이러한 유형의 투기자는 결코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운에 맡기듯 무모한 거래를 계속하다가 기어이 실수를 저지른다. 성공적으로 매매를 마쳤을 때마다 계좌에서 이익금 절반을 인출해 금고에 따로 보관하라. 매매에 성공한 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그 돈이야말로 투기자가 월스트리트에서 실제로 번 유일한 수익이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투기자는 실제 돈을 손에 쥐어보지 못한다. 이렇게 계좌에만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투기자에게 이 돈은 실체가 없는 무형의 것에 불과하다. 나는 오래전부터 성공적으로 매매를 종료한 다음에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이는 상당히 유용한 방침이었다고 생각한다. 일단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니 이익이 발생하면 일부를 인출한다는 원칙을 세워라. 그리고 인출한 돈을 직접 세어보라. 나는 그렇게 했다. 돈을 세는 동안 내 손에 돈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일반적 매매 원칙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충동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의 같은 가격대에서 단번에 자신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는 잘못된 방식이며 매우 위험하다. 예를 들어 500주의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고 하자. 그러면 우선은 100주만 매수하라. 그러다 주가가 상승하면 그때 가서 다시 100주를 매수하는 것이 좋다. 추가 매수할 때는 이전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어야 한다. 공매도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전 매도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추가 매도를 하지 마라. 이 원칙을 지키면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원칙보다 더 정확하게 시장 흐름을 탈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매매하면 이익이 날 가능성이 크다. 매매에서 이익이 났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 흐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일단 거래를 시작했는데 시장이 예측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이때를 대비해 어느 수준까지 손실을 감수할지 미리 정해놓아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거래에 나서면 한두 번 정도는 손실이 날지 모른다. 그러나 전환점에 도달할 때마다
어김없이 시장에 재진입할 수만 있다면 진짜 추세가 형성될 때 이 기회를 놓칠 일은 없다. 오래전에 시장에서 배운 교훈이 하나 있다. 판단이 잘못됐을 때 구구절절 변명하지 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 참여자가 염두에 둬야 할 원칙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한 사실에서 교훈을 얻으려 노력하라. 판단이 잘못되면 그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된다. 투기자의 판단이 틀리면 시장이 그 사실을 알려준다. 즉, 판단이 잘못되면 손실이 난다. 판단이 잘못됐다는 실수를 깨달았으면 미련을 두지 말고 바로 시장에서 나와야 한다. 이미 발생한 손실 때문에 속쓰려 하지 말고 담담하게 주가 기록표를 살펴보면서 실수의 원인을 찾아보고 다음 기회를 노려라.